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 김약사입니다. 최근 부스터샷과 교차 접종 관련하여 FDA에서 3가지 역대급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의 절반 용량 부스터샷 승인, 얀센 부스터샷 승인, 교차 접종 부스터샷 승인, 이렇게 3가지가 10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소식에 대한 연구 결과, 각 부스터샷과 교차 접종의 부작용과 국내 부스터샷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더나의 부스터샷 승인 소식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14일 미국 FDA 전문가 패널들로부터 부스터샷 승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권고받았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특이사항은 기존 용량의 절반 용량만을 부스터샷에 이용하는 것으로 FDA의 권고에 따라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스터샷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제3세계 눈치 보기와 3세계로 팔 물량 마련에 대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부스터샷을 맞는 입장에서 부작용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잘 짠 전략으로 보입니다. 모더나가 FDA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봅시다. 기존 모더나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게 2개의 코호트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5세 이하의 성인군과 55세 이상의 성인군으로 나눈 후 각각 기존의 절반 용량인 50마이크로그램과 기존 용량인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총 4개의 군으로 나누어 부스터샷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기존 접종만을 마친 위압군의 중화항체 효과에 비해 30배에서 40배 높아진 값을 나타내며 부스터샷을 통해 코로나 예방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용량에 대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절반 용량 투여군과 기존 용량 투여군에 있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심근염 등에 대해서는 짧은 연구 기간 동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절반 용량 투여군의 부작용 발생률이 기존 용량 투여군에 비해 훨씬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FDA에서는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을 절반 용량으로 허가하였으며 미국에서 2번째 승인받은 부스터샷 백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소식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승인 다음 날인 15일 FDA는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부스터샷의 접종 연령은 얀센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얀센의 이번 부스터샷 승인은 얀센에서 제출한 부스터샷 소규모 임상 결과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진 바도 있겠지만 얀센의 예방효과 급락에 대한 연구가 공개된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기간에 따른 각 백신의 예방효과 비교에 따르면 3월에서 8월간 비교하였을 때 중증 예방효과, 즉 입원에 대한 백신 효과는 모더나 백신이 93%, 화이자 백신이 88%로 나타났으며 얀센의 경우 71%에 불과했습니다. 중증 감염 예방 효과의 경우 3가지 백신 모두 기존에는 100%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특히 코로나 자체에 대한 감염 예방률은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62만 명 이상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월 88%에서 8월 3%로 떨어진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NA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도 떨어진 것은 맞지만 비슷한 기간 동안 모더나는 92%에서 64%로, 화이자는 91%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투여 후 항체 농도 역시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필요성을 요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 투여 후 2주에서 6주 후 각 항체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항체의 농도 자체가 코로나 감염 예방률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그 농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건 로그 스케일 그래프로 한 칸당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100배에 가까운 항체 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얀센은 소규모 임상을 통해 첫 번째 백신 이후 2달 후에 부스터샷을 투여하면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75%, 중증 감염 예방 효과가 100%로 높아진다고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부스터샷 허가를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교차 접종에 대한 것은 아니고 얀센으로 부스터샷을 했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얀센 부스터샷의 필요성과 부스터샷에 대한 소규모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를 진행했으며 10월 15일 FDA 백신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스터샷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미국은 접종 중인 3개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이 모두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식은 교차 접종 허용 방침의 발표입니다.
15일 얀센의 부스터샷 사용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지만 3일 뒤인 18일 FDA에 바로 물을 먹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바로 교차 접종 허용 방침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13일에 발표한 자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연구는 화이자 접종자 154명, 모더나 접종자 154명, 얀센 접종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3가지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총 9가지 군으로 나누어서 항체 농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소개된 연구 결과 자체를 보시기에는 다소 복잡하니 정리한 자료를 같이 보시자면 얀센 접종자 기준 얀센으로 부스터샷을 했을 때는 기존 중화항체 농도에 비해 4.2배가 증가하였으나 모더나를 접종할 경우 76배, 화이자를 접종한 경우 35배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사실상 얀센은 부스터샷 팔지 말라는 결과와 같은 결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경우 부스터샷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결과는 없고 부스터샷 접종 시 기존 접종 대비 10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한 중화항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얀센에게는 좋은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상 부스터샷 접종 전에,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요 1일차 결과를 보시면 부스터샷을 맞기 전 결과부터 중화항체 농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얀센은 쥐어 터지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로그 스케일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초기값만 보더라도 요거 두 칸이 100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스터샷, 교차 접종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백신 접종자가 얀센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모더나와 화이자 부스터샷 맞았을 경우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얀센 접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화이자로 접종하는 경우가 주사 부위 통증과 근육통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이며 불편함이나 피로감은 모더나로 접종했을 때가 더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접종자의 경우 부스터샷을 화이자로 접종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위, 열, 두통, 피로, 주사 부위 통증 등 부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이나 이 실험 결과는 모더나를 기존 용량대로 부스터샷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허가되는 절반 용량에서는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458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심근염이라든지 혈전 증상이라든지에 대한 것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1차, 2차 접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내용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교차 접종 연구에 대해서는 화이자와의 교차 접종 결과를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결과는 간단히 말해서 화이자 2번 접종하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 1번 맞고 화이자 1번 맞는 것이 항체 농도나 면역세포 활성이 더 뛰어나다고 나타났습니다. FDA의 3가지 역대급 발표인 모더나의 절반 용량 부스터샷 승인, 얀센의 부스터샷 승인, 교차 접종 부스터샷 승인으로 인해 국내의 부스터샷 계획도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마련했던 9월에 공개한 4분기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서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의 경우 1, 2차 때도 화이자로 맞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화이자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로 다양하게 접종하였던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에서는 mRNA로 표시되어 있지만 화이자, 모더나로 모두 확정되었으며 화이자의 경우 기존 용량대로, 모더나의 경우 절반 용량으로 부스터샷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를 접종한 일반 국민의 경우 아직 미국에서도 고령자와 고위험군에서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스터샷 접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얀센 접종자의 경우 미국 FDA에서도 18세 이상 모든 접종자에게 부스터샷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상 얀센으로 부스터샷이 가능하긴 하지만 도입 계획이 미정인 관계로 화이자와 모더나 절반 용량을 통해 부스터샷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